이제 우리가 26일 남았나? 25일 남았나 이제? 오늘 5일이니까 30일, 26일 남았네? 공부하는 시간은 25일. 좋습니다. 어쨌든. 자, 공인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죠. 등록관청 내에는 반드시 사무소 하나 해야 됩니다. 이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분사무 설치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 내에는 둘 수 없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에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됩니다. 맞았어요. 이거. 그다음에 2번 지문, 전형적인 지문이죠. 이 지문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기출지문이었습니다. 5개 광고물이 나오면 이건 간판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럼 간판에는 성명서란 얘기만 있어요. 광고할 때 연락처 명시하는 건 맞는데 5개 광고물하고 광고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인터넷으로 광고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죠 지금. 인터넷 광고할 때 대부분 다 나간다고 그랬죠. 방향, 사용검사일,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다 나갑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는 구조 나가라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경우 지목 나가라는 얘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광고 나갈 때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가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잇 그랬어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일단요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 우리 공인인사 법령 쪽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표시한 거 나한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낼까 문제를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낼 게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겠느냐. 다음 중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 골라라. 게시할 때도 사업자 등록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느냐 싶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등록번호 아닙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은 광고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래서 뭐 가볍게 언급은 하긴 했어요. 가볍게. 이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했지 않습니까? 성명, 소연 등이다. 그러면 이건 성명이에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소 관련 사항인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지지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연락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에 이게. 그래서 등록번호가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할 때는 일단은 추가될 게 뭐가 더 있냐면 이게 종가면 가서 내가 이 얘기 안 했나? 했죠? 종가면 거소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확인하라. 이거였잖아요. 총 층수죠. 사용 승인일이죠. 입주 가능일이죠. 방향이죠.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 그다음에 관리비 이거죠. 그래서 건물의 경우 구조가 없고 토지의 경우 지목이 없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는 거. 이걸 거꾸로 기억하세요. 거꾸로. 그래서 아닌 걸로 물어봤을 때는 아닌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면 문제를 이거를 제재로 몰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내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할 때는 뭐 준공일, 사용 승인이라든가 준공일 명시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 대수 명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거나 옳은 지문으로 틀림으로 낼 때는 결국은 사업자 등록번호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 안 나갑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에서 광고 나갈 때 안 나가고요. 건물의 구조라든가 토지의 지목은 나가요. 인터넷 광고 나갈 때 나갑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지문이죠. 이거. 사무소 이전했어요. 폐업 신고했어요. 등록 추상했어요. 철거해야 되죠. 지체 없이. 우리 10일 암기하고 있잖아요. 사교협회 종료 통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그래서 틀렸고 지체 없이고. 자, 다음에 5번 지문도 전형적인 유형인데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시험을 제재에 대한 부분 잘못 낸다고 그랬어요.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죠. 그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드시 취소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다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틀릴 거이 없네. 틀릴 거이.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사무소 이전 아주 잘 묻는다고 그랬죠. 거의 매번 묻고 있는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예비적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중개인 사무소 이전. 중개인 시험에서 잘 묻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중개인 전국적으로 해봤자 이제 3,000명이에요. 2,900몇 명 남았는데 중개인에서는 안 묻는 게 정상이고요. 중개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해는 하고 가자. 중개인도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죠.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만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다. 이해만 해두시고. 다음 2번 지문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업무정지 계공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계공의 사무소로 이전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계공이 다른 계공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도 없죠. 자신이 이전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럼 맞고요. 다음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사를 첨부하게 돼 있죠. 서류 인재 암기하고 가자 이거요. 사무소 이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류거든요.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이 등사로 암기했는데 이거 등록증 원본이죠. 왜 등록증 원본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등록증 재기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니까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에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어요. 그럼 이때는 서류 송부 절차가 가는데 그러면 이전 후에서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거 서류 송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게 등등행위로 암기했어요. 우리는 송부할 서류가 등등행위였다. 그럼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죠. 등록대장 이게 계공의 호적이라고 그랬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있죠. 이걸 보내주게 돼 있고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이 없으면 관련 서류 보내줍니다. 도망갔을까봐 이거 잡기 위해서요.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종전이 한다? 이전 후가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 잘 묻고 있고 서류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3, 4번 지문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대장 맞고 등록 신청 서류 맞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맞죠? 예,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5번 지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하는 경우 외지역으로 이전했어요. 이때는 변경 기재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재기부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기출처럼 박스에 넣어놓고 연습하는 문제가 있어요. 동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에 있던 동행이 있던 다 있는데 다음 중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 딱 문제를 내면 박스에 넣어놓고 옳은 건 몇 개냐 틀린 건 몇 개냐 물어봤잖아요.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변경 기재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재기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돼요? 10일 내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기억해야 되죠? 어디다 들어간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점 이해두시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해야 하는 거죠? 신고필증이에요. 신고필증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 10일 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업무 범위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겸업에 대한 부분이 주타겟인데 겸업은 법인의 겸업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유형과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겸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명심할 게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계공이나 중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닌 계공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공인인증개업공사나 중개법인은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았네요? 바로 정답이에요. 바로 정답입니다. 제가 안에서 들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답을 바로 치고 넘어가 버려야 되죠, 이거. 그죠? 확실하잖아, 이거는. 안 확실해요?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중개인은 할 수가 없죠. 중개인은 안 됩니다. 중개인은 이것마저도 못해요. 그래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리가 빠져 있잖아 지금. 그럼 법원에 등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 아닙니까?